여기는 1번 홀 파5고요. 490야드 정도 됩니다. 한 450m 정도 되는 파5 홀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 벙커 초입까지가 195야드, 한 180m 정도, 그리고 넘기는 데가 210야드 정도 돼요. 한 190m. 네. 제대로 얘기했나요? 제가 얘기하고도 지금 헷갈렸는데, 여튼 어쨌든 방향이 저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크게 버섯 모양 같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왼쪽으로 쭉 오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폭 파여서 이렇게 나무 뭉치 모여 있는 데 있어요. 숲 시작하는 것처럼 생긴데, 그 숲 시작하는 데 생긴 나무 오른쪽 끝 정도 보고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국 골프장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해저드 근처에서 저 수경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해저드에 빠진 공 있잖아요. 공 수거하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은 골프장에서 그 이렇게 그 수거하시는 분들을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은데, 태국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갔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끔 이렇게 막 물속에서 푹푹 거리면서 나오고 그런 막 되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 줍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아, 그럼 공을 줍나 보다 생각하시면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리가 핀까지 175m 정도 되는데요. 7번 아이언을 잡았거든요. 사실 뒷바람도 좀 불고 있고 러프여서 그 멀리 가는 스핀 풀이 껴서 멀리 가는 플라이어가 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7번으로 풀스윙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방향도 핀보다 조금만 왼쪽 볼게요. 이거는 오케이. 아, 조금 짧았다. 중간에 라이가 있긴 있네요. 슬라이스 라인이에요. 근데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끝 바깥쪽만 볼게요. 끝 바깥쪽. 진짜 퍼터가 먹여 살립니다. 퍼터가. 아이고. 2번 홀 331야드짜리 파4 홀이고요. 오른쪽 도그렉 홀이에요.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 타워, 아까 제가 그 버섯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하는 게 저 타워였는데, 저 타워 방향으로 한 200m 정도 치시면 됩니다. 장타 치시는 분들은 글로 가면 막창이 날 수 있더라고요. 한 220m 정도 가면 220m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오른쪽이 오비가 있는 홀이래요. 그래서 이 홀은 좀 편안하게 티샷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핀까지는 40m고요. 사실 티샷 할 때 캐디가 더 오른쪽이 그린이라고 알려줬는데 무서워서 못 봤거든요. 근데 무조건 더 봤어야 돼요. 엄청나게 심한 도그렉 홀이네요. 캐리로 37m 정도. 경사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결이 있으니까 이것도 오른쪽 끝 바깥쪽은 보고 칠게요. 결 때문에 확 왼쪽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잘 맞았어요. 결이 안 타고 그냥 가네요. 여기는 3번 홀 파3, 한 130야드 정도 되는 파3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파3고요.
지금 핀까지 거리는 113m인데 앞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130m 가까이 칠 겁니다. 피칭을 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스핀 먹으면 하늘로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최대한 낮게 한 125에서 130 정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핀까지 11m 정도 되고요.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입니다.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 네, 왼쪽으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은 또 반대여가지고 왼쪽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뭐 한 50cm 정도만 보고 때려 보겠습니다. 아, 잘 쳤는데 조금 더 봤어야 되나 봐요. 라이가 초반에 많이 타네요. 그래도 끝에서 결이 이렇게 있는 줄은 알았어서 덜 본 건데. 여기는 4번 홀 365야드짜리 파4홀이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티박스에서 바라보면은 오른쪽에 나무가 많이 모여 있고 그 왼쪽에 하나 이렇게 그 야자수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톡 튀어나와 있는 야자수 보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있는 벙커까지는 한 220야드 정도 돼요. 오른쪽 페어웨이 오른쪽에 깊이 들어가면은 해저드가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핀까지는 125m 정도 되는데 앞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9번 가지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40m 정도 보고. 오, 이건 잘 친 것 같은데? 거리는 한 2m 정도의 내리막 퍼십니다. 이것도 지금 경사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결은 지금 이쪽으로 결이거든요. 경사도 거의 없는 걸로 봐서 오른쪽 보고 쳐야 될 것 같아요. 홀컵 오른쪽 끝쪽만, 끝 안쪽만 보고 쳐보겠습니다. 라이가 확 싫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거리를 맞춰서. 이 홀은 4번 홀 353야드짜리 파4인데요, 여러분. 이 왼쪽에 보이는 벙커 뒤로 넘어가도 해저드가 있고 오른쪽도 해저드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한 180m, 200야드 정도밖에 안 치셔야 되는 홀이었고, 방향은 저기 멀리 보이는 클럽하우스 왼쪽 끝 정도 보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왼쪽 끝 정도. 저도 그냥 그 방향을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핀까지 거리는 73m고요. 앞바람이 좀 있어서 80, 한 1, 2 정도 쳐보겠습니다. 10m 정도 더 보고. 차 잘 들어갔는데. 아, 짧다. 거리는 한 3m 정도 되고 결이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있는데 이 홀이 지금 다른 홀보다 풀이 좀 길거든요. 꽈나이 꽈. 그리고 경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결이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오른쪽을 보고 쳐볼게요. 오른쪽 끝 바깥쪽 보겠습니다. 바깥쪽 경사가 없는데
이것도 너무 세게 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좀 애매할 땐 세게 치시면은 성공률이 떨어져요. 지금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세게 가서 덜 휘었는데, 이게 가끔 공 치면은 숏퍼터 라이 좀 애매하고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를 때 가운데 보고 막 질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랜덤 게임 하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근데 라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어디로 휠지 모른다는 얘기고, 그럼 어디로 휘더라도 경사가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홀에 걸리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속도로 치시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골프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감하게 칠 때는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이건 꼭 넣는다,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안 들어가면은 뭐 D가 없을 때, 그럴 때 과감하게 치시는 겁니다. 여기는 6번 홀 한 150야드, 160야드 정도 되는 파3거든요. 핀까지 지금 거리는 144m고요. 뒷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가지고 9번을 좀 가볍게 쳐보겠습니다. 피칭으로는 뒷바람이 불어도 핀까지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뒤 훅바람이니까 핀 오른쪽으로 한 10m 정도 보고 9번을 편안하게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거리는 11m 정도 되고요. 내리막 슬라이예요. 근데 결이랑 경사가 같이 가니까 조금 넉넉히 보고 더 부드러운 속도로 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린도 상대적으로 본래 가진 스피드보다는 잘 구른다는 거예요. 결이랑 내리막이 같이 만나니까요. 셌어요. 원했던 속도가 이 속도가 아닌데. 이거 되게 카메라 무빙하고 핀 꼽는 거하고 저 와서 치는 거하고 되게 약간 콜라보가 잘 맞지 않나요? 신기하게 오늘 그 캐디 해주시는 분은 얘기 안 해도 핀 바로바로 뽑아줘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뭔가 굉장히 제가 방금 어드레스 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서 좀 갑자기 웃겼습니다. 제 마음을 마치 읽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핀을 꽂고 치고 빼고 치고 이거는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사실 시합 때는 빼고 치는 거를 선호해요.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퍼터는.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핀을 꽂았을 때가 실제로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어떤 그 변수들이 존재해요. 근데 퍼터를 우리가 해가지고 핀을 꽂고 쳤을 때 엄청 세게 가서 맞고 멈출 정도의 실수는 사실 잘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숏펫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핀을 꽂았을 때 특별한 장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핀을 꽂았을 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골퍼, 그러니까 프로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핀을 꽂으면 명확한 목표가 생겨서 내가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퍼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반면에 핀을 빼고 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핀을 뺐을 때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핀을 맞고 튀어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핀이 꽂혀 있을 때보다 핀을 뺐을 때가 홀컵이 훨씬 커 보입니다. 왜냐면 핀을 꽂으면 이게 중간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홀이 좁게 느껴지고, 실제로 핀의 이 범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까지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작은 스파처럼 보여요. 이거는 근데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그 전체를 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자꾸 보여가지고 오히려 그 홀이 작다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핀을 빼고 치는 걸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핀을 빼고 퍼터를 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유난 떤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핀을 빼고 치는 거를 선호합니다. 여기는 지금 7번 홀 파5 509야드짜리 홀이고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벙커를 넘기는 게 195야드 정도 돼요. 한 180m 정도 치시면 벙커가 넘어가는데 그 방향으로 넘기셔야 세컨 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홀이거든요. 그래서 벙커 위로 그냥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앞팀이 아직 안 빠져서 앞팀이 세컨은 쳤거든요. 근데 서드를 아직 안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11월이니까 뭐 이렇게 겨울 시즌에 태국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 날씨가 11월이 저는 가장 지금 시원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2월은 좀 더웠거든요, 매번. 2월 한 중순 넘어서 20일 넘어서 태국에 오면 조금 그때는 진짜 약간 습해지고 푹푹 찌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바람 불면 사실 꽤 선선해요. 그래서 전혀 아예 몸이 뽀송뽀송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땀이 줄줄 흐를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초여름 날씨 정도? 한국에. 오케이 마이? 저도 저 벙커 위쪽으로 그냥 한번 넘겨 볼게요. 벙커 약간 왼쪽으로. 저 여러분 되게 잘 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페어웨이가 되게 좁아요. 잘 친 줄 알고 딱 왔는데 이 우측 러프에 있어요. 제 공이. 저는 완전 페어웨이로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핀까지 지금 155m 정도 돼요. 러프이기도 하고 뒷바람도 있어서 9번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나무만 없으면 피칭으로 치고 싶은데 피칭을 쳐버리면 나무가 맞아요. 9번도 사실 저 이파리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맞으면 얼마나 거리가 안 나갈지 방향이 얼마나 틀어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안 맞추고 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만 가야 된다. 제발. 오버 차이 마이. 너무 멀리 가게 맞았어요, 여러분. 한 지금 이렇게 러프에서 뒷바람에 지금처럼 이렇게 풀이 껴서 맞으면 9번이 뭐 170m 이상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140 정도, 정말 많이 가봐야 142, 3m 정도 나가는데 이 러프에서 칠 때는 한 번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멀리 가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상했는데도 사실 너무 멀리 갔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엣지부터 지금 핀까지 한 10m 되거든요. 근데 제 공 어디 가 있는지 보세요. 야자나무 저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진짜로 170m가 넘게 왔네요. 9번이 맞을 때부터 어쩐지 너무 세게 맞더라니. 야, 어떻게 보면은 이 홀에서 오면 안 될 가장 안 좋은 곳으로 온 것 같아요. 난이도도 있고 앞에 언덕도 높고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클럽을 3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빼고 58도하고 지금 9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이가 별로 안 좋아요. 공이 떠 있긴 한데 뒤에가 툭 튀어 있어서 전체 거리가 한 25m 정도 되는데 9번 가지고 이 언덕 중간에 그러니까 한 12m 정도 되는 지점에 그냥 9번 갖고 때려서 튀어 올라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엄청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상황 자체가 어려우니까 거기 쳐서 튀어 올라가서 붙을 수 있게 범프앤런이죠. 범프앤런. 다행히 섰네요. 좀 더 쳐야 되는데 여기는 맞으면 쓸 것 같아서 일부러 앞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건데 여기 맞아도 안 되긴 하네요. 40배. 요거는 58도로 파5에서 드라이버 치고 140m 남았는데 네 번째 샷을 그린 밖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라도 넣어 볼게요 한번.
너무 아깝네요. 사실 페어웨이에 러프였어도 그렇게 엄청 어려운 상황은 아니긴 했는데 충분히 버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골프장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골프장이 아니라 공항까지. 저희 이제 거의 다 쳐가거든요. 로열 레이크 사이드에서 공항까지는 한 50분 정도 걸리네요. 50분 정도. 키로수가 꽤 되는데 다 고속도로로 가나봐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 목적지에서 또 그 다음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여기는 8번 홀 파4 389야드짜리 홀이고요. 비교적 페어웨이는 넓고 보이는 오른쪽 벙커 초입까지 한 215야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린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집 보고 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핀까지 거리는 72m고요. 클럽은 58도입니다. 앞바람이 살짝 불어서 75m. 제 느낌이 9시 반 크기로 쳐볼게요. 라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도 제 쪽으로 있고 그냥 이거는 가운데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9번 홀 376야드짜리 파4홀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 넘기는 게 한 210야드, 19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거리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방향을 그쪽 보고 친 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뭐 딱 짚어서 볼만한 게 없는데 그냥 페어웨이 중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이 그냥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생겼으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 다이 마이 카? 다이? 저희 앞팀 서드샷 치고 계신 그쪽을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마지막 홀인데 골프장 뷰 괜찮네요. 되게 예쁘네요. 또 시암치천하고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핀까지 지금 거리는 85m 정도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바람이 좀 불고 있지만 뭐 앞바람 이런 건 없어서 거리는 85m 그대로 보고 58도로 58도 11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 때마다 자꾸 뭐 9시 반, 10시, 뭐 11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건 그냥 저만의 백스윙 크기예요. 크게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여가지고. 마지막 홀에 카트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오후에 아까 초반에는 조금 약간 덥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날씨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 한 2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해서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로열 레이크 사이드도 코스 좋네요, 여러분. 진짜 라인은 슬라이가 꽤 많이 있고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핀 빼달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빼줬어요. 근데 경사랑 결이 같이 만나고 경사도 꽤 큰 경사라 사실 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왼쪽으로 한 1.5m, 두 클럽 정도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밑으로 가네. 아깝네요. 잘 쳤는데. 그래도 나이스 팝니다. 여기 로얄 레이크 사이드를 총평을 하면요, 코스 여기도 4.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사람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금요일 날이고 오후고 여기 오늘 80명짜리 토너먼트가 같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많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는 둘이 18홀 치는데 3시간 17분 정도, 3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5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만큼 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코스 상태, 관리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암 치찬보다 제가 점수를 조금 덜 준 이유는 그린이 상대적으로 시암 치찬보다는 관리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미흡하다 정도고 나머지는 다 좋아가지고 4.5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식사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았어요. 메뉴도 다양했고 태국 음식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뭐 아주 많은 일본 음식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햄버거, 파스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드셔도 뭐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고 가격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개당 한 300바 정도, 언저리 정도, 200 몇십 바. 시암 치찬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저렴하죠. 시암 치찬은 한 400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 이 로얄 레이크 사이드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 떡잔디 없이 버뮤다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여기 현지에 계시는 그 정 대표님인데 엄청 잘 챙겨주세요. 오시면 다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잘 챙겨주실 거예요. 선수 챙겨주시는 그런 것도 많고 골프도 또 좋아하시고 잘 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길고 길었던 저희 그 태국 여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이번 여행이 제 생각보다는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거는 막 삼색 골프 이런 것들도 꽤 괜찮다,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만의 매력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여전히 전지훈련을 위주로 다니니까 연습하고 이런 연습장이나 어프로치장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얄 레이크 사이드는 그런 건 없어요. 연습장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좀 그런데, 대신 어프로치 그린이 엄청 좋네요. 여기서만 하셔도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36홀 치시는 분들이 27홀 치고 36홀 치시는 분들이 많지만 끝나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은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 짐 정리 좀 하고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